자, 두 번째 영상.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진행을 했다가 아까 이제 1편에 이어서 요즘 애들이 다 하나같이 또 예전에는 여기가 보강체구나. 여기서 2km만 더 가면 고독산이네. 지금 몇 시야? 고독산으로 조금만 가볼까? 예전엔 안 그랬었는데 요즘 애들은 나하고 좀 생각이 많이 비슷해. 내가 막 근육 막 엄청나게 키우고 체력 좋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냥 조금 뭐 근육을 키우는 정도라면 왜 우리 다비드산 있지? 뭐 그 정도. 그거보다 더 지나치면 난 싫더라고.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대. 근육을 너무 심하게 키우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마른 편이지. 체육도 그렇게 막 어깨가 넓고 그렇다기보다 그냥 적당한. 여자애들도 딱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약간 너무 속된 말로 너무 발랑 까진 것 같은 느낌도 안 주면서 약간 섹시한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청순한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는, 딱 지향하는 바가 딱 있는 것 같아. 과하지 않은, 너무 과하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글래스로 뭐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적당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딱 그렇거든. 너무 과한 건 싫거든. 내가 만약에 아이들을 키웠어도 딱 그런 수준으로 키웠을 거야. 근데 어쨌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는 못했고, 그렇게 TV 속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내가 기획했던 대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그렇게 기획사를 차리고 그런 아이들을 키웠다고 해도 과연 성공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약간 좀 김 빠지는 뭐 그런 느낌도 살짝 없지 않아 있었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 약간 안무 측면에서 약간 비정상적인 형태의 몸 움직임 같은 건 내가 좀 연구를 좀 하고 싶고, 거기에서 뭔가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안무를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충동은 좀 있더라고. 어떤 느낌일지 좀 알겠어. 실제 내가 TV를 통해서 봐서 그렇지, 이것들을 실제 공연에서 그런 안무나 몸짓들을 봤다면
또 느낌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그런 뮤지션들을 요즘 아이들이 열광하는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 가끔 한두 팀씩 밴드로도 나오던데 여전히 밴드 음악은 고전적인 방식을 좀 취하고 있긴 하더라고. 어차피 악기를 써야 되니까. 현대식 랩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밴드 음악은 약간 고전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오히려 밴드 음악이 아닌 댄스 팀이 오히려 굉장히 파괴적인 의상에다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 심에 걸릴 정도의 어떤 그런 파격적인 의상과 파격적인 안무, 노출. 과거에 그 외국 밴드 중에 이제 그런 팀들이 몇 팀 있었는데,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보기 싫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그게 약간 매력적이었다. 성적인 매력이라고 할까. 그거는 예를 들면은 그 스키드로의 세바스찬 같은 경우 약간 그런 무대 복장을 좀 자주 입었고, 그리고 걔 누구야, 건센 로지스의 걔 이름 뭐지, 그 보컬도 살짝 그런 경향을 살짝 띠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퀸도 의상이, 퀸이 뭐예요? 여왕이잖아. 근데 그 퀸의 리드 보컬은 남자거든. 자기를 여왕이라고 칭한 거냐. 그래서 여왕처럼 복장을 하고 나오거든. 사실은 약간 좀 변태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의상 자체가 좀 그랬어. 약간 여성스러운 의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킹의 복장, 킹이 아니라 킹, 여왕. 아무튼 시대를 앞서서 이제 그런 복장들을 한 이제 밴드 뮤지션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요즘 세대의 그 밴드 음악이 그거보다도 더 못하고, 오히려 댄스 팀이나 그런 애들이 살짝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밴드 음악을 하는 애들은 살짝 보수적이라는 얘기지. 오히려 댄스 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좀 현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고, 물론 그것들이 아마 그런 경향은 있을 거야. 요즘 기획사들이 밴드를 잘 키우려고 하진 않을 것 같고, 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음악성이나 이런 연주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어떤 또 그런 기획사가 마음이 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동 작업을 했을 것 같고, 그 댄스 팀은 순수하게 그냥 기획사의 의도에서 아예 상품처럼 처음부터 키워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예 의도를 하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밴드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밴드만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는 의상적으로나 퍼포먼스에서 그런 것까지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여기도 약간 기획적으로 좀 상품화 됐다면, 그러니까 아직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일본 같은 경우는 밴드에서도 그런 경향이 상당히 과거, 요즘이 아니라 과거 몇십 년 전에도 이미 그런 면모들이 좀 보여졌었는데, 아직 우리 국내에는 밴드 하는 애들이 그런 경향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밴드로서의 음악성이 떨어지냐? 아니, 떨어지지도 않고,
연주도 탄탄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그 우리나라 뮤지션들이 일본의 인기를 얻고 있는 뮤지션들을 보면 약간 그 기성세대들, 일본 기성세대들, 아줌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젊은 애들이 좋아한다기보다는 살짝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그러나 한국 뮤지션은 젊은 뮤지션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만큼의 텀이 있는 거야. 일본에서는 기성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었던 거지.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일본 시장과의 그것들은 내가 잘 모르겠고, 과거에 그랬었다는 얘기고,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일본보다는 다른 외국에 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더 인기를 얻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30분만 더 가야 되겠다. 오늘 묘하게 음악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다시 사업적인 얘기로 돌아왔어. 어쨌든 그런 판매율을, 통계를 좀 내고 싶어서 새벽까지 그렇게 늦게 연구를 하다가 TV에서 우연히 요즘 애들 음악하는 것도 보고 해서 생각이 좀 많아졌고, 어쨌든 그래서 걔네들이 입었던 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좀 영향도 있고 해서 전주 시내 와서 무대 의상으로 쓸만한 게 좀 있을까 하고 좀 쇼핑을 해볼라 했는데, 역시 아직 대전처럼 그런 파격적인 의상 같은 건 잘 눈에 띄지 않아서 그냥 시간만 허비한 것 같고, 그리고 대전에는 좀 파격적인 의상들이 가끔씩 눈에 띄는데, 물론 그것도 가끔이지만 아마 그런 의상들은, 근데 의상들이 어떤 때는 진짜 내가 옷도 디자인하고 싶다니까. 뭔가 독특하면서도 뭐 그런 의상들이 찾기가 어려워. 너무 통상적이고, 한 몇 개의 의상을 좀 건질 수 있을까 싶어서 쇼핑을 했는데, 그냥 너무 일반적인 옷들만 있어서. 그 TV 속에 나오는 애들은 어디서 의상을 구입하나? 대전에 꽤 괜찮은 의상이 몇 개 눈에 띄던데, 근데 의상을 돌려가면서 입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팀이 입고 나왔던 의상을 조금 지나서 다음 팀도 비슷한 의상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의상적인, 패션적인 그런 것들을 요즘 애들 음악을 통해서 다 구현하고 있더라고. 웬만큼 내가 오래전에 생각했던 것들인데, 약간 중세 고딕풍의 느낌 같은 것도 살릴 때도 있고,
그 만화 영화 속에서 한편으로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 예전에 그 만화 영화에서 그렇게 댄스 뮤직으로 꿈을 꾸고 그 성장하는 무슨 주인공을 다루는 만화 영화 있는데, 그게 아마 그것도 다 일본에서 나온 걸 거야. 그게 다 몇십 년 전의 일인데, 그런 만화 영화 같은 그런 음악들을 하고 있더라고. 무대 의상부터 해서 무대에서 하는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본의 한 10년 전, 20년 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본인들은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 일본의 10년, 20년 전을 답습하고 있다. 이 사람이란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아무리 가르쳐주고, 옆에서 힌트를 줘도, 사람들은 그 받아들이질 못해. 본인들이 답습을 마치 무슨 자기들이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스스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냥 답습하는 건 몰라도, 근데 어쨌든 간에 의도적으로 일본을 따라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본인들이 창조해내고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일본의 10년 전, 20년 전 그런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이런 음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걸쳐 있어 경제나 정치나 뭐 여러 측면에 있어서 학자들에 의하면 일본의 지금 10년 전, 20년 전을 국내 상황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던데, 그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보면, 이게 고의적으로 일본을 따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이란 게 본인이 창조해낸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뭔가를 똑같은 패턴을 답습하더라. 내가 요즘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답답한 게, 여기 있는 모든 생산직이나 여러가지 이 분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내가 겪었던 10년, 20년 전 그 상황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참 답답하거든. 그렇게 해서 나는 이미 그것들을 어떤 불편한 점을 느끼고 개선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데, 그렇게 지금 이미 시행착오를 겪어서 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겪었던 10년, 20년 전에 그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해도 납득을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해. 왜냐? 본인들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내 말을.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참 내가 지금 답답한 노릇이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어쨌든 내가 겪었던 그 시행착오들을 여기서도 답습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빠르게 좀 답습을 해서, 나는 10년, 20년 걸렸지만 여기서는 가장 빠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 만에 혹은 1, 2년 만에 그걸 끌어 답습해서 빠르게 답습하게 해서 경험하게 해서, 적어도 몇 달 만에 혹은 1, 2년 만에는 10년, 20년 전 10년, 20년 동안 겪었던 그런 답습 과정을 빠르게 좀 답습을 해서, 현재 내가 그것들을 다 시행착오를 겪고 변화하려는 여기에 발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내가 할 일인 것 같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지연될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면서도 뭐 가능성을 충분히 띄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인내를 갖고 견뎌내야 할 부분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일요일인데 일요일 같지가 않네. 누차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 아주 작은 변화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야.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야. 변화 자체가 아주 작은 변화랄지라도. 그래서 급격한 변화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머리로는 그것이 옳고 뭐 그렇다고 판단되더라도 실제 현실에 적용하려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불안감, 두려움, 그 변화에 새롭게 적응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왜 그래야지? 지금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런 생각들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대로 별 문제 없는데, 그래, 그러니까 계속 별 문제 없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거야. 더 이상 성장도 못하고 발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변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좀 받을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점점 시대가 가만히 있나? 그냥 그렇게 안정적으로 되게 가만히 놔두나? 지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미리 준비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변화에서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서 뭔가 미리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낫지. 언젠가 닥쳐서 더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로 지금 이대로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데가 아니라 문제가 된단 말이야, 어느 순간. 그러면 이제 더 고통인 거지. 그러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내가 할 일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인지하고 있고, 또 나는 벌써 10년, 20년 지금 앞을 내다보면서 이미 그 미래에 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요즘 지금 화두가 뭐냐, 내 화두가 내가 이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되게 어떤 때는 막 답답하고 성질이 나니까 나를 어떤 때는 컨트롤 못 하겠어. 그래서 요즘 나의 화두는 미래의 감정에 집중하라. 나는 이미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지금 미래의 현실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 생각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에 충실하면서 현재 답답한 부분들을 조금씩 은밀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빠르게 답습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나은 방법인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꿈꾸는 그 미래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나의 화두는 미래의 감정에 집중하라. 나의 감정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이라도 개선되어 가는 것들에 희망을 느끼고 좀 더 인내심도 생기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잘 되어가고 있다. 잘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 조금씩 가는 거야. 잘하고 있어. 내가 있는 한 잘 될 수밖에 없어. 뭐 흔한 말로, 진짜 지나가는 말로 누구나 쉽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이고 개 눈에는 개똥밖에 안 보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깊이 생각할 문제야. 부처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이고 개의 눈에는 개똥밖에 안 보인다. 미래의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미래를 향한 하나의 요소로 보이고 그런 감정들도 보여야 돼. 그게 다 개똥처럼 단점으로 보이지 말고, 이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바라봐야 할 문제야.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씩 각성시키고 변화시키는 것도,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내가 가끔 과거에 썼던 글들을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러서 지금 미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들이 현재의 나를 자극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한다. 내가 쓴 글도 그렇고 과거에 아주 그런 뭐 지금 이런 격언처럼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뭐 이런 말처럼 흔한 그냥 한때 누구나 다 그냥 무슨 속담이나 격언처럼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것이 지금은 아주 깊은 울림이 주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로, 단어로 다가온다. 요즘도 특히 또 60대를 향해서 가는 나에게 더 그런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냥 단순한 옛 속담이나 그런 격언들이 그전에는 그냥 그런 격언이고 참 좋은 말이다, 그렇지 맞아 그렇게 해야지 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주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고 많은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런 각성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때 아주 어렸을 때 10대에 썼던 일기들을 가끔씩 좀 들춰보기도 했었는데, 그나마 대전 지하 창고 서재 한쪽에 잘 보관해 뒀을 텐데 내가 그걸 어디다 보관했었다. 아니 2층 서재에 있나?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썼던 글들을 가끔씩 또 들춰보는 것도 상당히 또 나를 각성시키는 요소가 되고 또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뭐야 이게 왜 갑자기 들어가니?
멀리서 보니까 제법 산이 길더라고. 이 산이, 여기는 전주는 산이 그래도 주변이 많네. 자꾸 욕심 생기네. 더 가고 싶은 욕심이. 이왕 왔으니까 더 가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기네. 요즘 해가 몇 시에 지지? 너무 욕심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지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그냥 아예 내 경험에 의하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서 변화할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만 그것은 그냥 나의 기대일 뿐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때문에 좀 더 심리적이고 좀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거에 적어도 귀를 기울인다든지 영향을 받게 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표현한 것으로는 안 된다. 오히려 표현을 하지 않는 편이 낫고 정작 그들이 뭔가 힘들게 찾아내지만 필요로 할 때 그때 적재적소의 그 요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일부를 딱 필요한 만큼만 거기다 꺼내놨을 때 그들은 상당히 그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 당장 그것들을 지금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힌트들을 주면 그들은 이제 그 말이 제대로 들리는 거고 그 말에 집중하게 되죠.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 아무 때나 그냥 막 말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아는 것보다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나도 이걸 여러 번 숱한 경험에서 겪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의해서 지금 나는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요즘 어떻게 보면 말을 참 많이 아끼고 있지. 필요 적재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할 때 조금씩 말을 꺼내는 전략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오늘 지금 거의 지금 2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러면 다시 내려갈 때 2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1시간 반만 가야 되는데 자꾸 욕심이 나네. 앞으로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15분 정도만 더 진행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복귀를 한다. 귀가를 한다. 여기 또 이게 길이 참 낯이 있네. 많이 이렇게 낯이 있는. 옛날 어렸을 때 자주 놀던 길 같기도 하고 옆에 나무가 큰 나무, 적당히 큰 나무가 있고 항상 자주 놀던 뒷동산
길 같아. 이 시간에 사람이 없는 건지 더워서 안 움직이는 건지. 일요일이라 그런 건지. 일요일 저녁에는 쉬어야지. 오후에는. 아까 올라올 때는 하산하는 사람 몇 사람이 보이더니 와, 진짜 이게 길이 약간 흙이 다져진 길이거든. 모래처럼. 약간 모래도 아닌 바위도 아닌. 어렸을 때 놀던 뒷동산이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 뒷동산에 자주 가서 흙장난도 하고 그랬었는데 약간 모래 같기도 하고 이런 딱 지금. 옛날 산들이 나무가 별로 없을 때는 다 산들이 이랬거든. 이게 흙이. 그래서 비만 오면 막 이 흙들이 쓸려 내려와 가지고 온 동네가 그 뭐야 하수구가 그냥 흙탕물에다가 모래가 실려나서 모래가 막 뒤덮이고. 그래서 비 온 다음에는 정비하느라고 모래 퍼내고 다시 하수구, 또 그 다음에 바로 비가 오면 물이 넘치니까. 그리고서는 대대적으로 전국에 나무를 많이 심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이제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요즘은 또 이제 뭐가 문제냐, 산에서 내려오는 그 흙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도시를 늘려가고 아파트 들어서고 시멘 아스팔트 깔고 하다 보니까 이 하수구 처리를 이제 인위적으로 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 하수구가 비가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그 하수구를 빨빨 빼내서 처리해야 되는데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도시에 그냥 물이 잠기는 거야. 그리고 또 더군다나 쓰레기라도 있으면 하수구를 막는다든지 이래서 더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도로가 그냥 물에 잠기는 거지. 막 어떤 때는 심한 경우에는 막 사람 가슴 높이까지 막 차오르기도 하고, 심하지 않더라도 막 무릎 높이까지 차오는 건 빈번하고. 요즘 이제 그게 문제지. 과거하고는 달라진 게, 다 흙은 다 사라지고 다 아스팔트 깔고 도로 포장하고, 그래서 하수구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비가 갑자기 퍼부으면 그만큼 물이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이 사는 게 참 맘먹은 것처럼 쉽게 되지가 않아.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이런 마음이라도 먹지 않으면 더더욱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필요한 건 필요한 건데, 아무튼 인내심이 필요해. 더군다나 이게 젊었을 때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내 노래도 있다시피 노랫말에도 있다시피 살아온 날보다 더 살아야 할 날들이 더 살아야 할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더 길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짧다고 느껴지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지연이 되면 약간 이제 답답한 거야.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자꾸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는 게 아쉽고 그런 거야. 빨리 이룩해야 되는데, 빨리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볼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내 생전에 다 이뤘다고 치자. 그게 내 나이 80이 됐든 90이 됐든 이뤘다고 치자고.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좀 생각 좀 해보자고. 자, 내가 80이 됐어. 혹은 85, 그래 80이 됐다고 치자.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완전히. 그때도 내가 어떤 스타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상태로라면 백발에 긴 머리를 기르고 수염도 하얗게 기르고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이뤘어. 아침에 명상하듯이 가뿐하게 일어나서 잠시 명상에 깊이 잠기고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스프와 야채즙을 먹고 잠시 가볍게 검을 가지고 몇 가지 검수를 한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각 아카데미나 단체들부터 올라온, 협회들부터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사인할 것은 사인한다. 그 보고서만 볼 때도 있지만 일주일에 1회 정도는 그 시간대에 주요 참모들과 대략 1시간 정도 보고서와 함께 회의를 한다. 그리고 전주에 했던 것들을 검토하고 앞으로 혹은 이번 주 나오고자 하는 방향을 점검하고 같이 상의한다. 그리고 몇 가지 미팅이 있으면 미팅을 보고 미팅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한다. 만약에 외부에서 점심 식사를 할 경우에는 가벼운 산책을 한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에는 역시 잠시 명상을 하고 가벼운 검수를 한다. 그리고 가볍게 샤워를 하고
연구를 한다. 여러 가지 연구가 되겠지. 앞으로의 내 사업에 대한 연구, 시스템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잠시 오후에는 창조적인 활동을 한다. 음악을 만들거나 음악 작업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리고 오후 늦게 마무리가 될 시점에 하루를 또 점검하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저녁을 들고 저녁을 먹고 가볍게 몸을 푼 다음 잠들기 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조깅을 하거나 가까운 산에 가서 산행을 하고 온다. 그리고 땀을 쭉 뺀 다음에 샤워를 하고 10시 안으로 잠자리에 든다. 그래서 항상 8시간 정도 잠을 청하고 아침 6시쯤에 기상을 해서 방과 같은 일상을 반복한다. 지금 오후 6시인데 마치 오후 3, 4시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 언덕까지만 올라가고 그만 돌아가야 되겠는데. 여기부터는 벤치도 안 보이네. 아까까지만 해도 가끔씩 언덕에 벤치가 있더만 여기부터는 아예 벤치가 안 보이는 거구나. 그냥 산길이구나.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안 온다는 얘기지. 아까는 산책로, 여기는 등산로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가끔씩 뭐 누구나 겪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산을 오르다 보면 숨이 가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떨 때 푹 못 자면 살짝 호흡이 가쁘던데 이 개미들이 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네. 엄청나게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하네. 이 개미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 근데 이게 나는 최근에 알은 사실인데 이게 원래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라면서. 원래 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안 하는데 빈둥빈둥 노는데 그냥 특정할 때만 일을 하는 것 뿐이고 또 분야가 다 나눠져 있대. 일하는 개미 뭐.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면 일하는 게 아니야. 계속 뭐 똑같은 자리를 뭘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이게 뭘 여기서 이쪽으로 날른다든가 이건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애들이 뭘 하고 있나. 뭐 내가 개미에 대해서 수년 동안 연구한 건 아니지만 그냥 보기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배짱이처럼 노래 부르면서 놀지 말고 개미처럼 열심히. 개미와 배짱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그 문득 또 이런 생각도 드네. 요즘 내가 이제 답답한 게 이 개미들이 성과 없이 그러니까 분주하게만 움직이고 있고 일을 하긴 하는데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볼 때 뭔가 여기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뭐 목적을 정해서 뭐 물건을 나른다거나 땅을 열심히 파서 뭔가
땅을 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뭐가 뭘 힘들게 뭐 노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물가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요즘 지금 이 내 시점에서 답답한 게 이거야. 뭔가 열심히들 하는 것 같은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지금 그걸 계속해서 지금 어떤 측면은 진짜 이런 말을 하기 그렇지만 바보같이 답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미련하게 뭔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물이 없는 거지. 아무튼 이것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려면은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좀 잠을 줄여서라도 시스템을 자꾸 연구하고 하는 수밖에 없겠지 뭐. 이번 주 지리산 가서 지리산의 기운을 받아서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더 좀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자, 여기서 쉬었다가 이제 복귀하기로 한다. 이거 뭐 계속 안개가 낀 느낌이야. 이거 렌즈가 이 습기가 언제 제거되려나. 자, 세 번째 영상으로 이어서 간다.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